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Finitely Generated Abelian Group, 유한생성 아벨군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한생성 아벨군의 이제 구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은 따로 우리가 증명을 이제 하지는 않을 텐데요. 증명하는 과정을 굉장히 뭐 자세하게 한다면은 그 너무나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 어, 과정이라서 그 내용은 이제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증명 과정은. 하지만 그 정리의 내용 자체는 뭐 그 자체만 보면 뭐 굉장히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적용하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생성 아벨군의 구조에 대한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정리 9.12에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를 Primary Factor Vers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정리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정리이기 때문에 유한생성 아벨군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Primary Factor 버전은 우리말로 primary라는 게 이제 그 소수라고 얘기할 때 prime과 이제 그 같은 어, 어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이런 말을 우리말로 할 때는 인자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소인자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그 형태를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어, 유한생성 아벨군이라고 한다면, 유한생성 아벨군은 구조가 딱 형태가 한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순환군들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은 프라이머리 팩터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한생성 아벨군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앞에 있는 이러한 순환군은 위수가 유한인 순환군들이고요. 뒤에 있는 이러한 순환군들은 여기 이제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네요. 어, 무한한 위수를 갖는 순환군들입니다. 즉, 유한한 순환군과 무한한 순환군들의 적당한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동형이다 라는 것이죠. G가 유한생성 아벨군이면 그 적당한 순환군들과 이제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그 프라이머리 팩터 버전이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P1부터 Pn은 전부 소수들입니다. 그래서 P1의 R1 제곱이나 Pn의 Rn 제곱은 모두 소수의 거듭 제곱 형태인데요. 이때 거듭 제곱하는 요 값들은, 거듭 제곱하는 지수들은 전부 다 1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2인 경우도 있을 텐데, 3인 경우도 있을 텐데, 0인 경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primary factor, 즉 그 소인수들의 거듭 제곱으로 위수를 갖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primary factor 버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PI들은 소수고, 근데 여기서 소수들이 그 소인수 분해처럼 다 이제 서로 다른
소인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P1이라는 소수와 P2라는 소수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경우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RI들은 이제 거듭 제곱 지수인데요. 그것은 이제 0인 경우는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음의 정수도 의미 없으니까 RI는 양의 정수인데요. 이러한 그 구조는 GI라는 이 군이 정해지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군들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유일합니다. 물론 유일하다고 할 때 여기 있는 순환군들을 순서를 바꾸는 것은 여전히 동형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이제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물론 할 때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할 때 하나하나의 군을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인자들을 이제 순서를 재배열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할 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재배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한 순환군들이 몇 개가 사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G라는 군이 정해져 있으면. 자, 그 값을 우리가 베티 넘버라고 부를 텐데요. 베티 넘버는 다른 말로 순환군 중에서 그 G라는 요 순환군, 무한 순환군, 이 인자 G의 개수를 우리가 베티 넘버라고 할 텐데 이 베티 넘버는 하나로 정해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들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이런 값들은 그 순서를 이제 우리가 바꿔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요 값들의 종류는 값들의 이제 그 집합은 아니면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값들이라고 하죠. 그런 값들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즉 순서들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요 값이 바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정리를 우리가 통해서 finitely generate abelian 그룹의 모든 구조가 결국은 이러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리 내용을 이제 활용하는 한 가지 예로서 위수가 360인 유한한 아벨리안 그룹의 구조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종류들을 한번 다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p to isomorphism이라는 것은 동형인 구는 이제 같은 것으로 간주할 때 서로 다른 구조가 몇 개 있는가, 어떤 게 있는가를 이제 찾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위수가 360인데 360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5가 됩니다. 자, 위에서는 이제 유한 생성 아벨군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유한한 아벨군입니다. 즉 G가 파이나이트 그리고 아벨리안입니다. 그러면 G는 G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는 유한 생성 아벨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죠. 유한 생성 아벨군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위수가 유한이 아닌 그런 군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군 자체가 유한한 군이라면 그리고 아벨군이라면 앞에서 얘기한 이 유한 생성 아벨군의 기본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베티 넘버는
유한한 아벨군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수가 360인 그러한 아벨리안 그룹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순환군 중에는 무한한 순환군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P1부터 Pn들은 소수인 그런 값들이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이 GP1 아래 1부터 GP n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그 구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것과 적당한 이제 소수들의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이제 어, 동형이 될 텐데요. 이것의 위수는 이거 자체가 뭐 순환군일 수도 있고 순환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위수는 뭐 각각의 위수를 이제 곱한 값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그 곱한 값이 지금 360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360은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5가 되는 거니까 P1부터 Pn은 물론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1부터 Pn, Pi들을 보면 이런 값들은 2 또는 3 또는 5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다 곱해서 360이 돼야 되므로 P 아이들 중에 2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네,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1제곱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2의 제곱 2의 1제곱과 같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즉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찾아보면 종류가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하나만 딱 등장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을 보면 3의 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3의 1제곱과 3의 1제곱이 두 번 등장할 수도 있지만 3의 제곱이 한 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5 하나밖에 없으므로 5의 1제곱 하나만 딱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P1의 R1부터 Pn의 Rn에 2의 거듭 제곱이 등장을 하는 경우는 2의 1제곱이 3번 등장을 하거나 2의 제곱이 한 번, 2의 1제곱이 한 번 등장을 하거나 2의 세제곱이 딱 한 번 등장하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비슷하게 3의 거듭 제곱은 두 가지 경우, 5의 거듭 제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들을 다 이제 조합을 이제 하면 될 테니까요. 자, 처음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 대해서 3의 거듭 제곱은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자, 얘하고 얘의 경우는 G2, G2, G2 되고 자 3의 거듭 제곱이 요 경우니까 G3, G3 하고 그 다음에 5는 또 하나밖에 없죠. G5 자, 이런 것이 이제 위수가 30인 가능한 구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가능한 경우는 일단 G2를 이제 3개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고 나서 자, 이거 대신에 G의 3의 제곱, 즉 9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고정이 됐을 때 자, 물론 이제 이렇게 G3하고 G3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과 G9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은 전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PI, RI 이런 프라임의 거듭 제곱은 딱 유일하게 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즉 그런 값이 달라지면 구조도 달라진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제 이쪽을 이런 경우 생각하는 것이죠. 즉 G4
뭐 G2부터 할까요? 네, 순서대로 G2, G의 A제곱 하고 이제 여기가 G3, G3, G5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2, G4 여기를 이제 G9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G5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두 가지. 그래서 G8, G3, G3, G5 한 가지 G8, G9, G5 그래서 모두 토탈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은 G2 3개랑 G3 2개, G5 다음에 G2 3개, 그다음에 G3가 대신에 이제 G9을 쓰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는 G2하고 G4 여기가 이제 G3 2개 여기는 이제 G2, G4는 똑같고 G3 2개 대신에 G9 그 다음에 맨 앞을 G8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G3, G3 그 다음에 G8은 동일하고 G3 2개 대신에 G9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본 정리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나타난 이 6개들은 다 구조가 다 다릅니다. 자, 이러한 그 유한 생성 아벨군의 기본 정리는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했던 형태는 이제 프라이머리 팩터 버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소개할 버전은 인베리언트 팩터 버전 우리말로 불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값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 유한생성 아벨군은 다음 순환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동형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하고 차이가 여기가 좀 달라 보이죠? 자, 여기는 물론 이제 무한순환군들을 여러 개를 이제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앞과는 다른 게 D1부터 DK가 소수의 거듭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는 D1이나 D2나 이런 값들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G1인 거니까 이제 원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해봤자 뭐 구조가 뭐 새롭게 바뀌는 건 없을 테니까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어서 각각의 di들은 여기서는 2보다 같거나 큰 값만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D1은 D2의 약수가 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D2는 D3의 약수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DK-1은 DK의 약수가 되도록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쭉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di들은 이보다 같거나 큰 정수고 di는 di 플러스 1을 i가 1부터 k-1 사이 i에 대해서 di가 di 플러스 1을 이제 나누는 그런 정수 다른 말로 di가 di 플러스 1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가 인베리언트 팩터 버전의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배열하거나 하는 것들은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뭐 재배열해봤자 여기서들은 재배열해봤자 그 모습이 그냥 동일하죠.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열을 해도 구조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재배열을 이제 하는 순간 이 조건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배열을 이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 만족을 하게 하려면. 따라서 이러한 그 구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여기서는 유일하죠. 자, 그런 면에서 인베리언트 팩터, 유일한 방식으로 이제 인자들을 이제 나타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버전은 동치 명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증명하면 다른 하나를 그것으로부터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버전의 이제 공통적인 그 특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무한순환군들을 이제 그 G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자 G의 개수를 우리가 베티 넘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이제 어떤 군의 구조가 정해지면 베티 넘버도 딱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베리언트 팩터 버전에서 이 di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약수 관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배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D1이 딱 고정이 되고 D2도 딱 유일한 값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di들을 불변 인자, invariant factor 또는 torsion coefficient, 우리말로 뭐 꼬임 계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정리 9.12와 9.14는 형태만 다를 뿐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9.12를 가지고 9.14를 증명할 수도 있고 거꾸로 9.14를 가지고 9.12를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finite generate abelian 그룹의 구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고민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 문제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좀 더 유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가 동치라는 얘기는 했는데요. 그 동치라는 것을 뭐 증명을 이제 뭐 당연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동치가 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그 아이디어를 example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아벨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유한한 아벨군인 거니까 유한 생성 아벨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유한 생성 아벨군의 기본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 군을 표현한 방식을 보면 2의 1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7의 1제곱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프라이머리 팩터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된 건데요. 자, 9.12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9.14 형태로도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9.14 형태인 인베리언트 팩터 폼으로 한번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리언트 팩터 폼으로 바꾸려면 D1부터 DK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요. 그걸 정하기 위해서 그 약수 관계가 되도록 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요 소수들의 거듭 제곱을 같은 소수의 거듭 제곱인 것들을 이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거듭 제곱이 2, 그 다음에 4, 8이죠. 그리고 3의 거듭 제곱을 또 묶어보면 3 하나, 9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수가 같은 소수의 거듭 제곱을 이제 묶어보면 어떤 경우는 4개, 어떤 경우는 2개,
어떤 경우는 1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가장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듭 제곱이 큰 것부터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8, 4, 2, 2. 그리고 여기서는 맨 앞에 9를 쓰고 그 다음에 3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없을 때는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7을 보면 7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고 나머지는 전부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각각의 컬럼들에 있는 값들을 곱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되겠고요. 여기는 2가 되죠. 여기는 4, 3, 12가 되고요. 여기는 값이 얼마인가요? 8 곱하기 9 곱하기 7. 네, 됐거나 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순서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요 값은 이 값의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값은 왼쪽에 있는 12의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12는 8 곱하기 9 곱하기 7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2의 거듭 제곱을 큰 거를 왼쪽에 해서 처음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배열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 값들은 왼쪽에 있는 값의 약수가 됩니다. 각각의 거듭 제곱 입장에서 따라서 각각의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이제 곱한 것끼리도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의 배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왼쪽에 있는 값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D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를 D1, 얘를 D2, 얘를 D3, 얘를 D4라고 약속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는 거죠. 즉, G2하고 처음에 여기 지원인 거니까 G2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도 G2를 또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G4, G3, G1 있는 거니까 G1은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G4하고 G3는 생각을 해보면 4하고 3은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G4하고 G3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4하고 3의 곱인 12를 위수로 갖는 순환군하고 구조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G4하고 G3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그냥 합쳐서 G12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수가 8, 위수가 9, 위수가 7인 거 여기 있죠. 자, 8, 9, 7은 전부 이제 소인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이 네모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은 8 곱하기 9 곱하기 7을 위수로 갖는 순환군 자체와 이제 그 동형인 것이죠. 얘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따라서 이 전체는 G하고 이 녀석이 이제 G하고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여기 2는 얘의 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는 12의 약수가 되고 그 다음에 12는 8 곱하기 9 곱하기 7 약수가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인베리언트 팩터 버전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소인수들의 거듭 제곱을 같은 종류끼리 배열을 하고 큰 거 위주로 이제 큰 거를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없으면은 1이라고 이제 쓰고 나서 각각의 컬럼별로 곱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12, 여기가 이제 8 곱하기 5, 8, 7인데 순서대로 여기가 D1, 여기가 D2, D3, D4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베리언트 팩터 버전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일단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